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도 예년과 같지 않고 해서 더욱이나 올 봄은 천지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대한민국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한 폐렴도 기승이 조금 주춤하는 듯해서 전부 얼굴빛이 밝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4월 15일 총선을 치르고 난 뒤에 이어지는 우리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현상들,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현상들, 그 중에서도 국민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승복하라라는 참 이상한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언론이라는 것들이 좀 치사한 것이기는 하지요. 옛날 나폴레옹의 몰락과 그리고 그가 부활해서 다시 파리로 돌아올 때 파리의 언론들이 그의 발자국의 진도에 따라 어떻게 치사하게 변화했는지 채널 24K에서 한번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언론이라는 것은, 특히 주류 언론이라는 것은 권력에 대해서 대체로 치사한 법입니다. 요즘에 소위 이 나라의 보수 언론을 대표한다고 했던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이 신문 매체들의 지면을 좀 읽어볼라 치면, 야, 언론이 이렇게도 빠르게 굴신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착잡한 심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조선일보는 TV조선, 그리고 동아일보는 채널A라고 하는 종편, 이것이 이제 심의 대상에 걸려 있고, 바로 오늘로 이제 결정이 나는 날이군요. 이 방송이 아마 이제 조금 편집 거치면 날짜 지나서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걸려 있는 상황이다고 보니까 더욱이나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그 비를 건드리기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식의 표변하는 시각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를 지켜보는 마음이 봄날씨처럼 화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중심에 결국 흐르는 흐름이 뭡니까? 야, 이미 투표는 끝난 거 아니야. 진 거 맞고 그거 국민이 한 심판 아닌가? 그러면 그 심판에 그냥 승복해야지. 무슨 말이 많어. 진 놈이 잘못한 거 많지. 잘못한 거 많아서 졌으면 그거는 빨리 고치려고 하면 되지. 거의 다 논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널 24K는 사실 그러한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심판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누가 누구를 심판을 했습니까? 국민이 심판을 했다. 심판이라는 것은 만일 경기가 벌어질 때 축구 심판이 축구의 룰을 잘 모르고, 그리고 축구장의 사정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시합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일방적인 어떤 측의 편을 들기를 마음 먹었거나, 이런 심판이 심판을 보면 그 경기의 결과에는 무조건 승복해야 합니까? 심판을 볼 심판은 누구보다도 경기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경기의 조건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오늘 현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사정, 그에 대해서 얼만큼 전문가들입니까? 심지어 지역으로 다 갈려 있어가지고 지역 감정에 의해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 힘의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소위 보수를 대표한다는 미래통합당은 호남에서 후보 한 사람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후보를 지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분위기를 만든 심판들이 한 심판은 공정한 심판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투표의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좌석 수로는 엄청난 좌석 차이가 났지만 전체 투표율의 비율로 보면 42대 49의 게임입니다. 7% 차이밖에 안 났어요. 소수점 계산하면 아마 8%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어서 한쪽은 일방적으로 축포를 쏘아야 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심판의 결과입니까? 그럼 이긴 쪽에 투표한 쪽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들만이 국민이 되고 그들만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 되어야 하고 그보다 숫자가 모자랐던 쪽에서 그쪽에 표를 던졌던 국민들은 국민에서 이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원래 국민은 개개인일 때에는 구체성을 갖지만 국민이라고 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쓸 때에는 추상적 개념일 뿐입니다. 그런 추상적 존재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고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이루어진 개별적인 주체의식이 어떤 것들인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그 다음에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1200만이라고 하는 진쪽에 표를 던진 국민들은 어떤 망발한 교수의 말 맞다나 그럼 다 일본으로 가라고요? 도대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할 권리를 누가 갖습니까? 언론은 그런 권리를 가진 집단입니까? 그런 말 그렇게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게임이 끝났을 때에는 일단 심판의 판정에 복종을 한다. 그 스포츠맨 정신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지만 그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묻고 해석해야 하는 그런 후속 작업까지 없어야 되는 건 그래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에는 엄연하게 이번 선거에서도 일당 독식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모든 힘을 가졌으니까 너희한테 무언가를 보여줄 거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짓거리 다 품앗이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집단에 반대하는 42%의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 실제로 180석이라는 국회의원 의석을 만들어내는데 참여한 국민의 숫자는 몇 %입니까? 35%밖에 안 되지요. 65%의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는 자만이 권리를 갖습니까? 민주주의는 참여하지 않는 자도 나는 이 제도 자체가 싫다라는 부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정치적인 판단, 그 게임은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승자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종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머리와 입을 대변해야 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럴 수 있는지 진심으로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가 부딪혔던 선거, 그 선거는 어떻게 됐나요?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줄기차게 대선 불복, 그걸로 일관했던 것 아닌가요? 나중에 참 별것도 아니었다고 결국 드러나고 자신들이 더 많이 그 짓을 했다고 드러나게 된 댓글 조작 사건. 국정원 댓글이 그 대선 승리의 핵심이었다라고 몰아붙였고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났던 정말 불행한 학생들의 해상교통사고, 그것을 거기에 연계시키면서 대선 불복운동을 확장시킨 것. 4년 동안 그걸 했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은 뭘 했습니까? 그런 불복은 음모론이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야말로 언론이 한 사회의 심판을 보고 싶다면 공정성을 그 생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는 일부 유튜버들에 의해서 이번 선거에 부정 의혹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의가 제기되기 시작하니까 음모론으로 몰고 갑니다. 선거의 부정사건은 어느 지역구의 어느 작은 하나의 부정이더라도 그것은 불법일 뿐입니다. 그건 엄격하게 법률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 선거 전체가 다시 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개별적 사건 하나에 대해서 엄정한 법률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음모론으로 덮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대범해서 그렇습니까? 먼저 말한 것처럼 졌으면 깨끗이 승복하라는 이런 대범한 논리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그러한 대범한 논리 때문에 작은 불법성 정도는 그냥 덮여도 된다는 겁니까? 왜 그러면 까보자고 달려들지 않지요? 거대한 댐도 자그마한 쥐구멍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진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대한 사건들이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되는 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자 말로 단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마리란 뜻이지요. 지구상에 나타났었던 거대한 많은 사건들이 자그마한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굳이 하인리히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류 역사는 그러한 지식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이 무슨 권리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밝혀주려는 노력을 함께 하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음모론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지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회합을 했답니까? 무슨 음모를 꾸며서요? 저는 음모론 같은 거 참 싫어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명백한 실체는 실체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하나의 주춧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치의 기반 아니겠습니까? 의혹이 제기됐으면 의혹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관계 당사자들과 언론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제 권력 게임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승자의 편에 서는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대한민국의 승자와 패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한 서로 간의 의견 교류와 서로 간의 협력과 그것을 전제로 한 때로는 강약의 박자의 전환이 있을지언정 승자 독식이라는 논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승자 독식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거에 독재투쟁 왜 했나요? 왜 이 직전까지도 이 정부의 독재화를 그렇게 걱정한다고 글빨들을 긁어댔었지요? 이젠 치사하게 거대 언론들이 유튜버하고까지 이익을 다투고 자신들도 유튜버에 올려놓고 조회수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진실을 잘 전달했었나요? 광화문에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을 때 거대 언론들이 그 사실을 보도했습니까? 유튜버들이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까? 다 숨어버리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언론에 종사한다는 사람들. 스스로 권력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추잡한 몸을 하고 나서 자신들의 머리 구조 속에 추잡한 논리를 잔뜩 집어넣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널 24K를 시청하고 계신 참 어떻게 보면 왜 내가 보는 이 채널은 이렇게 구독자 숫자도 안 늘어나고 이래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런 독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참된 것의 시작은 작고 고독한 법입니다. 채널 24K는 결코 세상에 이런 분위기에 묻히는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